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모른다고 말할 때 오히려 더 똑똑해지는 좀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보통 AI 하면 정확도 이걸 높이는 데 다들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 맞추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은 잘못된 추측, 그러니까 오인식 자체를 줄이는 데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네. 잘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답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거죠. 아, 그 방법이 바로 여러 단계로 정밀도를 이렇게 높여가는 거군요. 그요. 예를 들어 폴드 F50 사진이 딱 있으면 처음엔 그냥 자동차 이렇게 넓게 보고요. 네, 그렇죠. 다음 단계에서는 이전 결과를 받아서 아, 이건 포드차다. 이렇게 좁히고 마지막에 가서야 F100이라는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딱 알아내는 그런 식이라고요. 맞습니다. 낮은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실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점차 구체화하는 방식이죠. 뭐랄까? 수사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수사 과정이요. 네. 처음엔 그냥 사람인 것만 확인했다가 다음엔 남성이라는 단서를 잡고 마지막에 뭐 지문 같은 걸로 특정 인물을 딱 확정하는 그런 느낌? 아하,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 가장 정밀하게 보는 단계에서는 무려 9개 AI 모델의 의견을 종합한다고요? 어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네. 그게 다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모델이 같은 답을 내놓으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지니까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의하면 더 믿을 만하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9개 중에 5개 이상만 동의해도 정답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음. 신뢰도를 더 높이려고 기준을 좀 올렸어요. 기준을요? 네, 6개 이상이 동의해야만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바꾼 거죠. 내부적으로 신뢰도 90%를 넘기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 조정을 통해서 고정밀도 인식 신뢰도를 98.3%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와, 98.3%면 거의 틀리지 않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답을 안 내놓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죠. 근데 이건 최종 레이블을 주는 고정밀도 모델 결과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이고요. 저중정밀도 모델은 어차피 최종 답을 내는 게 아니니까요. 아하.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보면 학습 데이터에 없던 새로운 차 있잖아요. 벤츠 EQS 전기차. 그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요. 네네. 초기 단계에선 기존에 학습했던 뭐 C클래스나 E클래스랑 비슷하니까 이거 자동차고 벤츠인데 여기까지는 같지만 그렇죠. 거기까진 유사성으로 판단한 거죠. 근데 마지막 고정밀도 단계에서는 내가 정확히 배운 모델은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undefined sample, 즉 인식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섣불리 아는 척하거나 막 추측하지 않는 겁니다. 오, 똑똑한데요? 그럼 반대로 데이터에 충분히 있었던 북극곰 사진은 어땠나요? 이건 잘 알아봤겠죠? 네, 북극곰 같은 경우는 저, 중, 고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게 동물, 포유류, 북극곰 이렇게 인식을 잘했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북극곰 사례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던데요. 고정밀도 단계에서 9개 모델 중에 5개만 북극곰이라고 해도 통과했다고요. 아까 기준이 6개로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점이 좀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북극곰은 5개 모델만 일치해도 통과한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 이게 아마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테스트했던 결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가 적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쨌든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일단 넘어가지요. 그럼 AI가 너무 잘하는 경우, 그러니까 과적화 문제도 있잖아요. 특정 데이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실제 환경의 새로운 데이터는 오히려 잘 못 알아보는 거요? 네, 맞아요. 과적한 문제. 이것도 재미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북극 여우 사례인데요. 북극여우요? 네. 만약에 학습 데이터에 온통 그냥 하얀색 북극 여우 사진만 잔뜩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AI는 북극여우는 하얗다 이렇게만 배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AI는 털갈이하기 전에 회색 북극 여우를 보면 잘 못 알아봅니다. 흰색이라는 그 특정 특징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회색 북극여우는 이건 내가 아는 북극여우가 아닌데 하면서? 네. 실제로 고정밀도 단계에서 6개 이상 동의 기준, 그 기준을 넘지 못해서 언데파인드 샘플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동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반면에 우리가 아는 그 흰색 북극 여우는 육계 모델이 동의해서 잘 인식했고요. 근데 초록색 사과 사례는 결과가 좀 다른데요. 이것도 대부분 빨간 사과로 학습했는데 초록색 사과 샘플이 딱 하나만 있었는데도요. 새로운 초록색 사과를 보여주니까 9개 모델 모두가 사과라고 완벽하게 인식했다면서요. 이건 과적합을 피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유사한 샘플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AI가 그 특징을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에도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초록색 사과라도요. 그냥 사과만 덩그러니 있는 사진이 아니라 가지에 매달려 있는 사진을 보여줬더니 가지에 매달린 거요? 네. 그랬더니 AI가 식물, 과일, 사과 이 경로가 아니라 식물, 나무, 사과나무라는 경로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로요? 네. 중정밀도 단계에서 이게 나무인가 과일인가 약간 혼동하다가 고정밀도 단계에서 6개 모델이 이건 사과나무의 일부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내린 거죠. 즉 어떤 맥락에서 보여주느냐 그리고 AI가 학습한 분류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정교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이 AI 시스템의 핵심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꼼꼼히 확인하고 또 여러 AI 모델의 의견을 모으되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잘 모를 때는 솔직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분류해야 할 항목, 그러니까 레이블이 아주 많을 때 무조건 아무거나 답을 내놓기보다는 오답 가능성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랄까, 베이즈 정리 관점에서도 선택지가 많아지면 각 선택지에 대한 사전 확률은 당연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도 섣부른 추측을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훨씬 현명한 방법인 셈이죠. 각 단계에서 90%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최종 결과의 안정성을 차곡차곡 다져나간 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때로는 이렇게 모른다고 말하는 이 일종의 겸손함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AI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AI가 자신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 기술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